현재 전 세계 주짓수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고든 라이언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노기 주짓수, 즉 도복을 입지 않는 주짓수에서 저번에 소개한 라파엘 멘데스와 거의 같은 급으로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하파엘 멘데스가 조용하고 과묵한 이미지라면 고든 라이언은 개인 인스타그램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여러 구설수에도 휘말리기도 하는 등 다소 화제를 몰고 다닌다. 그의 닉네임인 아이언 드래곤은 그가 노기 주짓수에서 처음 우승했던 EBI에서의 링네임이다. 프로레슬링이나 요즘 MMA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링네임을 주짓수에서는 고든 라이언이 처음 대중화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EBI는 에디 브라보 인비테이셔널의 약자로 에디 브라보가 만든 주짓수 대회다. 에디 브라보는 평소 도복을 입고 하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족밥이다 라며 자기가 직접 노기 전문 체육관인 텐스 플래닛을 차리기도 하고 UFC의 토니 퍼거슨의 주짓수 코치로 그리고 현재는 팟캐스트에서 활동하며 주짓수계에서 가장 많은 공인이기도 하다. EBI는 점수로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서브미션으로만 경기를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성이 훨씬 강조되고 매니아층의 인기를 많이 끌었다. EBI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1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우승할 경우에는 약 2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런 EBI 초대 우승자가 바로 고든 라이언이다. 여기서 고든 라이언은 스스로를 무려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비교적 선비들이 많았던 주짓수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게 된다. 이후 고든 라이언은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서브미션 온리 주짓수를 지향하며 노기 주짓수 세계에서 정점을 찍게 된다. 20살을 갓 넘기자마자 ADCC에서 2017년 체급 우승, 그리고 2019년에는 본인의 체급과 무제한급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진짜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고든 라이언은 현재 슈퍼 헤비급에 속한다. 슈퍼 헤비급은 100.5kg 미만 체급으로 울트라 헤비급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체급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고든이 처음에는 77kg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훈련을 겁나 빡세게 하는 프로 선수들에게 무려 20kg가 넘는 증량은 그야말로 육체를 개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대회에 나왔던 모습을 보면 키 크고 마른 아메리칸 멸치를 영상케 한다. 한창 살인적인 속도로 증량하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약물을 사용해서 근육만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한다. 사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덩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더욱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존 다나허는 현재 뉴웨이브 팀의 수장이자 고든 라이언의 주짓수와 정신적인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고든 라이언이 손오공이라면 존 다나허는 무천도사이기도 하고 조용하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삼장법사 같기도 하다. 존 다나허는 선수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교수님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표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주짓수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체 관절기는 주짓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필살기 혹은 묘수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체 관절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주짓수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다나허는 데스 스쿼드라는 팀을 결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짓수 코치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데스 스쿼드 팀에는 노기 주짓수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인 ADCC 챔피언 및 메달리스트는 물론이고 다른 수많은 대회의 챔피언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선수로 크레이그 존스, 올리버 타자, 게리 토논, 에단 클렐린스텐, 니키 로드리게즈, 그리고 고든 라이언이 있다. 그 밖에도 유명한 선수가 군단처럼 무리를 짓고 있었지만 이러한 데스 스쿼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던 2021년 7월 고든 라이언이 속한 데스 스쿼드가 해체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존 다나허 사단에 속한 호주 출신의 크레이그 존스가 자신의 팀을 차리기 위해 여러 선수와 함께 이별을 선언한 것이다. 참고로 크레이그 존스는 저번 가비 가르시아와 한판 붙자고 나댔던 바로 그 선수다. 이에 고든 라이언은 어딜 가든 존 다나허만 따르기로 했고 존 다나허와 고든 라이언은 그렇게 팀 뉴웨이브 주짓수가 결성되었음을 알렸다. 15년 동안 주짓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한 획을 그었던 데스 스쿼드 사단이 해체했다는 사실은 다소 슬프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 선수가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를 따라 수많은 선수들이 양성된다는 것은 주짓수 세계의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크레이그 존스가 만든 팀의 이름은 B이다. A팀에서 훈련할 수 없다면 B팀으로 와라가 바로 그 B팀의 모토로 고든 라이언의 동생인 니키 라이언이 소속 코치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크레이그 존스가 가비 가르시아와의 대결을 통해 어그로를 끌었다면 고든 라이언이 전세계 팬들에게 가장 어그로를 끌었던 순간은 바로 안드레 갈벙의 싸대기를 날렸을 때다. 안드레 갈벙은 2010년대에 가장 유명한 주짓수 선수 중 한 명으로 온갖 도복대회, 노기대회에서 모두 입상한 경력이 있고 무제한급과 종합 격투기를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과 보기만 해도 지려버리는 풍채로 인해 격투기 팬이라면 한 번씩은 봤던 선수라고 할 수 있다. 안드레 갈벙은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수로 다음 기회에 반드시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안드레 갈벙은 1982년생으로 고든 라이언과는 나이도 13살이나 차이 나고 주짓수로 이름을 날린 시기도 다소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으로 치면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선배님으로 보면 적당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킹 고든 라이언은 안드레 갈벙과 인스타로 키보드 배틀을 뜬 것도 모자라서 2019년 ADCC 백스테이지에서 안드레 갈벙의 싸대기를 날려버리겠다. 아니 그 안드레 갈벙의 싸대기를 날렸다고? 라며 주짓수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원피스로 치면 초신성인 루피가 사황인 카이도의 뺨을 갈긴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2022년 ADCC 대회에서 슈퍼 파이트 룰로 드디어 맞붙게 될 예정이다. 이제 이 둘에게는 서로 증명할 것이 남은 셈이다. 현 세대에서 누가 진짜 최강인지 이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을 듯 하다. 고든 라이언의 주특기는 없다. 다 잘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고든 라이언이 만들었던 데스 스쿼드는 레그락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장 유명한 팀이 되었다. 그래서 고든은 상대방 다리 관절을 공격하는 기술 중 가장 치명적인 힐훅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되게 그렇듯 올라운드형 선수이기도 하다. 가드 상황에서는 버터플라이, 그리고 탑게임에서는 압박 패스, 스탠딩에서는 레슬링 싸움, 그리고 트라이앵글 초크 등 못하는 것이 없다.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경로로 상대방을 공략해서 끝장을 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수가 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기술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있다. 가끔 선을 넘다 못해 선을 지멋대로 꽂고 찢어버리는 아주 초딩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고든 라이언이지만 매트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절로 탄성이 나온다. 그의 트래시 토크와 지멋대로 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미국 주짓수가 지금처럼 흥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상 고든 라이언 알아보기 끝. 또 보고 싶은 선수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